자, 여러분,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이번에 다시 한번 19,17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를 지르면서 전고점 돌파를 외치고 있는 상황.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소식들 갈무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하드포크 이후에 해시율이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이상 51% 공격을 받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빵개가 아닌 주소수가 5천만 개 이상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더리움을 자기 지갑에 조금씩 사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지갑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세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인 글래스노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좀 사려고 들어와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조금 더 싼 제품을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품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다음으로 싸고 좋아 보이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사게 될 텐데, 그것은 일반 소비자들의 이야기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이더리움에 굉장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강세를 지금부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하기를 이 디파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10년 안에 아프리카가 가장 유망한 경제 환경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에이다의 아프리카 진출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2017년도 이후부터 비트코인 개발자는 꾸준하게 증가해서 7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만 15%, 지난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의 적극적인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개발을 해주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해당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뎁들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몰리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장래가 유망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에 있는 개발자들을 트론으로 옮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폴카닷과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늘어났는데, 이오스는 안타깝게도 개발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 2020년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개발자들 수가 2배로 늘었는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3배나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오스는 월 평균 88명의 개발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오스의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용하죠. 출시가 됐는데 이렇다 할 발전은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금 세탁 거래 13%가 개인 지갑을 통해서 발생되게 된다라고 영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일립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지갑, 미국의 재무부 및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보니 약간의 이유가 있기는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해커들이나 자금 세탁을 노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믹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세분화된 수량을 말 그대로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추적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었는데, 점점 이 법 집행기관들이 더욱더 발전된 기술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추적하기 힘든 그런 수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코인 조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개인 지갑과 토르의 익명성 네트워크를 결합시켜가지고 만든 것으로 원본 소스도 섞어가지고 추적이 어려운 다자간의 비트코인 거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믹서 같은 경우는 한창 나쁜 놈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툴이었었는데, 최근에 더 나은 방법으로 추적을 방해할 수 있는 코인 조인 기술이 나오자마자 2019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믹싱보다 더욱더 많이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비트코인 개인 지갑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간 이 나쁜 놈들이 전체 시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닥 좋은 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피터 매코맥이 트위터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7.9% 금리에 46,250달러를 빌려서 대출을 해가지고 2.5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치자.
나는 2026년 말까지 57,806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2,669달러 35센트에 올라가게 될 경우 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과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빚내 가지고 산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자까지 포함한 원금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는 것인데요. 이거 도박이죠. 그래서 잘한 선택일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못한 선택이지 임마. 어디서 사람들 허파에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 대출 받아가지고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대출했다가 더 아작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나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내일 당장 비트코인 빵원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그 전에 사서 좀 기쁘다. 다음 비트코인 목표가는 5만 달러야. 2021년에는 월가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들어가라. 비트코인이 좀 너무 오른 것 같아? 비싸서 못 사겠어? 그러면은 은을 사라. 은은 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미국에서도 역시 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데요. 특히 AOC 같은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은이 많이 오를 것이다. 왜냐? 그린 뉴딜 하려면은 태양광 패널이 엄청 필요한데 거기에 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아무튼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금, 은, 비트코인 기업가들의 미래는 그래도 밝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 기업들 그리고 전세계 내놓으라 하는 억만장자 및 성공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부가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그 전에는 아직까지는 소개되지 않았었던 또 다른 유명 투자회사의 창업자의 의견을 약간 담고 있는데요. 영국의 투자회사인 블루 패밀리 오피스의 창업자, 이 회사의 운용 자금은 무려 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좀 더 사둘 걸 하면서 아쉬워했었다고 합니다. 그 동시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주말 동안에 강하게 올려주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락하게 된다면은 최근 저항선이라고 불렸었던 17,000달러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지 확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크립토 게인즈라는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다. 저도 맨 처음에 추세선 뚫고 떨어졌을 때 쭉 밀릴 줄 알았는데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것이 불장에서 먹히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은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불장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지속되게 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한 주가 곧 시작되게 되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라고 하면서 떨어지게 될 것인지, 지금 기세를 봤을 때는 쭉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특히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선에서 지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을지언정 쉽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세선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꽤 의미가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 아무래도 저도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이러한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유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에는 물론 95포인트 찍을 때마다 1000불에서 2000불씩 빠지긴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이 몇 주 남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주게 될지, 전고점 돌파의 선물을 주게 될까요? 아니면 주먹 감자를 주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소식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았지만은 그래도 좀 들을 만한 게 있지 않았나 싶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에 군 감자 던지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